2026년에 투자해볼 만한 투자처로 이 역세권 재개발 관심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역세권 재개발이란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이 방송 시간 통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좀 전해드릴게요. 재개발의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신통기획도 있고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쪽에 신대방 상거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월곡동 지금 그 최근 들어서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또 범서구역 재개발 역세권 사업 강동역 역세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도에 나옵니다. 이런 역세권 개발은 왜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 모아타운이라든가 신통기획과 달리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은평구 범서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1000%에 가까운 용적률을 받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강동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800% 정도의 용적률을 지금 받습니다. 역세권 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역세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역세권 지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 대표적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활성화 사업을 하면 중심 상업지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00%라든가 800%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사업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죠. 이 장기 전세 같은 경우에는요. 준주거 지역까지 상향을 해줍니다. 도시 위계에 따라 다르지만 도심과 광역 중심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700%까지도 용적률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지역 중심이라든가 이런 데는 600%, 중심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0% 정도. 결국은 최하 용적률을 받더라도 역세권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굉장히 수익이 많다. 물론 다 갖는 건 아니죠.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은 공공의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반을 나눠주더라도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공공과 조합원들과 이익을 쉐어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역세권 개발이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건들은 좀 다릅니다. 지금 보통 역세권 활성화라든가 장기 전세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면적에 대해서 10,000제곱미터, 20,000제곱미터 위원회 승인을 받았을 때는 30,000제곱미터까지 그러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빨리 빠르게 진행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지만 역세권 활성화 장기 전세 주택이 현재 진행된 정비 사업 중에서는 굉장히 돋보이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민간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민간 도심 복합 개발 법이 지금 하위법령 법은 24년도에 생겼지만 작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됐죠. 그래서 조례가 없었는데 조례가 지금 12월 20일 날 작년 12월 22일 날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서 1월 5일 날 서울시 조례가 공포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만 만들어지면 바로 시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에 역세권 사업을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했다고 하면 이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한 역세권 사업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북토부에서 주관하는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도심 복합 사업에서 출발을 했지만 민간 도심 복합 사업으로 한 가지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뀐 서울시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역세권 지역이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역세권 활성화 장기 전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30,000제곱미터였는데 여기는 60,000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여기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60%를 진행을 합니다.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완화된 규정을 좀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통합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이라든가 또 교통, 환경, 심의 하는데 한 번에 통합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당겨지는 거죠. 속도를 빨리 해줌으로써 경제성, 사업성도 굉장히 또 배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준주거 지역까지 종상을 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에 140% 주기 때문에 700%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공동주택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 전체 면적의 30% 이하로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전체 사업지에서 비주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복합 사업이거든요. 비주거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곳, 도심의 기능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사업을 좀 잘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서울시 중심이 체계입니다. 3도심, 파란 게 3도심이죠. 빨간 게 7광역 중심이고요. 노란 게 12지역 중심, 53 지구 중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계급의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도라고 하는데 일단 3도심 중심으로 해서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겠죠. 도심권으로 들어가는 얘기는 우리가 7광역 중심도 보시면 7개 광역 중심이 있지만 일단 중심의 용산이라든가 잠실, 청량리, 왕십리 이런 지역은 도심권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정비사업, 역세권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역세권 개발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위계도에 맞춰서 상위 위계 지역에 좀 들어가시면 좋겠다. 한 가지 더 플러스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축을 좀 들어가서 세제 혜택까지 보신다 그러면 완벽한 퍼펙트한 지금 투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심 지역은 정말 물건이 점점 희소해지고 있어요.
있어서요. 좀 더 서둘러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재개발의 골든타임입니다. 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이런 사업에 기반을 한 역세권 정비 사업이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